네, 반갑습니다. 이경조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중년이에요. 제가 중년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습니다. 한 6가지 일을 하고요. 제가 많이 일할 때 하루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고요.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뭐 홈쇼핑도 하고 있고요. 또 만화 스토리도 한 3군데 연출하고 칼럼은 제가 한 9군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나고 또 출판단지 가서 김영사나 책 출판하는 거 인터뷰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방, 양방, 민간요법, 식생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해봐서 오늘 제가 피로 회복하는 제 비법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연령이 좀 중요합니다. 자,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네, 좋아요. 40대 손 들어보십시오. 40대. 자, 50대 이상 손 들어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거나 강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나이가 중년이에요. 중년은 법적인 정의로 45세에서 55세도 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대부터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40대 유독 많이 돌아가실까요? 40대는요, 30대인 줄 알고 힘쓰다가 돌아가십니다. 50대는 잘 안 죽어요. 쓸 힘이 없어요. 예, 이거 아시죠? 그래서 40대에 중요한 거고, 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요절하는 원인은 심장마비가 많아요. 심장마비의 주 원인은 90%가 수면 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수면 부족하기가 쉬워요.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하루 나는 평균적으로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7시간 이상 자는 거 손 들어보세요. 바로 이럴 줄 알았어요. 7시간 이상 자지 못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을 7시간을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시간 27분이에요. 7시간 반 정도 잠을 자지 못하면 그 부채가 심장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심장에 쌓이게 되면 어느 날 내가 과로하고 지쳤을 때 뻥 하고 오는 게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을 늘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잠자는 수준이 중요합니다. 잠잘 때 꿈을 꾸는 사람과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꿈을 꾼다. 손 들어보시죠. 네, 꿈을 꾸지 않는다. 손 들어보시죠. 꿈을 꾸지 않는 잠이 좋은 잠이에요. 꿈을 꾸는 잠은 얕은 잠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딱 두 종류예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있어요. 알파파와 델타파가 있어요. 절대 얕은 잠은 깊은 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절대 깊은 잠은 얕은 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터리 충전할 때 제대로 접촉 불량이 돼서 안 됐을 때 다 안 차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수면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양손으로 눈썹을 만들어보세요. 눈썹을 만들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눈썹을 가볍게 만드세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썹에 잠을 자는데 좋은 혈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 넥타이도 다행히 안 하시는데 목을 편하게 하시고 베개 높이가 중요해요. 베개가 딱딱한 게 좋을까요? 부드러운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침단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침, 베개가 높으면 단명, 명이 짧다. 이 말은 틀려요. 고침단명은 어느 정도로 맞는 말이냐면 배가 많이 나, 저처럼 배가 많이 나와서 베개를 좀 높이 벼야 돼요. 배가 나오면 목의 높이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배가 너무 들어간 사람은 또 베개가 없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개 높이는 두꺼운 타올을 한 장씩 깔면서 이 목을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이 목이 말랑말랑한 높이가 가장 적당한 높이예요. 그리고 베개는 어떻게 받치죠? 머리만 받치나요? 목도 받치나요? 반드시 머리와 목을 같이 받치고요. 여성분들은 가슴이 있기 때문에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면 가장 좋은 베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관광 갈 때 라텍스 베개 사는데 꼭 한번 들립니다. 그런데 여자 베개용, 남자 베개용이 다른데 여자 베개가 좀 더 커요. 왜? 여자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어깨까지 받쳐줘야지 이 목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베개 높이는 여기 50분이 있으면 50명의 베개 높이가 다 다르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50분의 베개 높이와 그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걸 아십시오. 침대보다 더 중요한 게 베개 높이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풍수예요. 자, 좋은 풍수에서 자면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앉은 자리에서도 풍수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90도로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머리 방향도 동서남북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침대가 있으면 먼저 그 침대에서 머리를 이쪽으로 했다가 반대쪽으로 했다가 2번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군데는 머리가 편안하고 한 군데는 출렁. 배멀미가 나요. 그래서 머리 방향을 집에서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아마 한 2가지 방향이나 3가지 방향 가능할 거예요. 문 위치나 뭐 옷장 다 감안해서 1분씩만 누워서 편안하게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막 출렁출렁거리고 어지러운 자리는 안 좋은 자리고, 머리가 편안하게 가라앉고 기분 좋은 자리는 그쪽으로 머리를 하고 하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국토를 계속 거슬러니까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이죠. 자, 북극과 남극에 있는 큰 자석이에요. 그래서 오로라가 있는 거예요. 오로라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자석이에요. 자, 머리 여기 만져보세요. 정수리 여기 만져보세요. 정확한 위치가 100회인데요. 코에서 일직선을 긋고요. 귀에서 일직선을 긋고 십자가 만나는 점 살짝 1cm 뒤에요. 누르면 거기가 되게 시큰거리고 시원해요. 여기가 100회라는 모든 양기가 모이는 자리예요. N극이에요. 그 다음에 발바닥 3분의 1 되는 지점은 용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 머리를 쓰다듬어주죠. 야, 너는 머리에 기가 잘 통하니까 더 잘 통해라 하는 게 100회를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꿀밤을 때리죠. 너는 꽉 막혀있으면 뚫어져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회를 만지는 거고, 목사님이 안수기도라는 것도 100회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모든 양기, 자석으로 보면 N극, 발바닥에 있는 용천은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서 발바닥을 두들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정자의 활동수가 올라가서 임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튼튼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거꾸로 매달았을까요? 더 기가 세게 걸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풍습이 하나하나 보면 굉장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주무시는 자리도 동서남북을 한 1분씩만 누워보시고요. 또 자제분들은 여러분 사무실의 책상 방향도 동서남북에 앉아보세요. 제가 고3 때 저희 집은 창호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거기서 교시가 됐고, 누님도 대학 갈 때 거기서, 저도 대학 갈 때 거기서 공부했는데 맨날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그때 서쪽으로 돼 있었거든요. 동쪽으로 책상을 바꿔봤어요. 졸음이 안 오고 공부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신이 1등급 됐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하는 방향도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하긴 좀 불편한데, 의자에 앉아서도 1분씩만 이렇게 앉아보면, 2군데 방향은 머리가 집중이 잘 되는데, 2군데는 머리가 산만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자제분들 책상에 의자 방향이 잘 돼 있는지 한번 1분씩만 서로 테스트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잠자리라든가 공부하는 자리, 풍수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를 꼭 동양적인 개념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기풍수였어요. 옛날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풍수인데 요즘은 형기풍수라고 합니다. 뭐냐면 아파트가 50층짜리가 하나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이 나라의 건강한 풍수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피로가, 자, 제가 받을게요. 피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은 신기혈정, 정신, 활동에너지, 혈, 호르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스트레스와 수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을 왜 이야기했냐면 잠을 자야 정신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좌뇌 우뇌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감싸시고요. 이마를 이렇게 두들겨 보세요. 그 두들기는 자리가 바로 백회 자리가 되면서도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게 됐어요. 자, 이거 좀 편해지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요거 한 5초, 10초 두들기는 걸로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을 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좌뇌형 인간인지 우뇌형 인간인지 지금 당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저처럼 이렇게 깍지를 껴요. 자, 이렇게 깍지 끼고 손을 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자, 아시겠죠? 양쪽 다 해보세요. 한쪽은 반드시 어색합니다.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분들은 우뇌형 인간이에요. 긴만 싫어하고 결론만 듣기 좋아합니다. 직관형 인간이에요. 자,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사람 손 들어보시죠. 이분들은 좌뇌형 인간이에요. 프로세스를 좋아합니다. 과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를테면 골프 레슨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사람 그림을 약간 좀 덮으세요. 그럼 잘 맞는 거야. 끝! 근데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가서는
그림을 오른쪽으로 덮어야 임팩트하는 순간에 헤드방이 주준이 다 얘기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사한테 보고할 때 그 상사가 우뇌형 인간인지 좌뇌형 인간인지 직관형 인간인지 분석형 인간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왼손이 올라갔죠. 이분한테는 기승전결에 맞춰 보고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보고할 때 결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이프는 왼손이 올라가고 난 오른손이 올라가. 와이프가 길게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야. 야, 결론이 뭐야? 와이프는 과정을 얘기해야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인데 결론을 얘기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딸이 둘인데 큰 딸은 엄마처럼 왼손이 올라가고 둘째 딸은 저처럼 오른손이 올라가요. 저랑 둘째 딸은 긴 얘기 안 해도 하면 어하고 통하는데 큰 딸은 이야기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오른손이 올라가는 사람끼리는 대화법이 굉장히 비슷해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왼손이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기승전결과 그 과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만 알아도 부부간에 왜 대화가 단절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왜 대화가 단절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뇌형인가 좌뇌형. 근데 이게 유전이에요. 안 바뀌어요. 희한해. 이게 반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색하죠?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뇌를 쓰고 좌뇌를 쓰고 이게 한 팔자라니까요. DNA고 유전적인 게 이게 실제 외국계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제 큰 누나 딸이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와서 실험을 하는데 혀 이렇게 내밀었을 때 오그라드는 분 있죠. 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 혀 이렇게 오그라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거랑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유전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노력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깍지 끼는 거, 혀 모는 거, 귀 붙었는지가 다 유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유전적인 성향을 파악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뇌형이냐 좌뇌형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우뇌 스트레스와 좌뇌 스트레스가 달라요. 좌뇌 스트레스는요, 그러니까 우뇌형 인간이라고 뭐 좌뇌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아요. 좌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요. 근데 우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몰라요. 둘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내가 좌뇌 스트레스나 우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항상 가볍게 두드려주면 좌뇌고 우뇌가 밸런스,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수면입니다. 수면 아까 제가 벌써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수면을 잘 해결하면 정신 에너지가 안정이 됩니다. 피로의 원천이에요. 자, 면역 피로는 감기나 인후염, 편도선염이 붙는 거예요. 참 감기는요, 제가 단언컨대 제 말대로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2리터를 마시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제가 많은 실험을 했어요. 제가 한의원을 한 지가 21년이 됐는데 환자들이 감기 걸려서 매일 오다 보니까 제가 피곤하고 약할 때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을 볼 때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물을 별로 안 마시는 사람. 자, 그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물을 못 먹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물도 수독이라고 해요. 물도 많이 마실 수 없는 체질이죠. 어떤 체질일까요? 저처럼 잘 붓는 체질. 저처럼 잘 붓는 체질은 물을 대사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수독이 돼서 부족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는 물 먹으면 부어서 물을 먹으면 이런 사람은 기름을 먹으면 돼요. 어떤 기름? 좋은 기름. 올리브 기름, 참기름, 들기름을 먹으면 돼요. 기름을 먹으면 제가 유럽에 가서 놀란 게 정말 유럽 사람들 물 안 마셔요. 파리에서 화장실 가라고 돌아버립니다. 왜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화장실을 우리나라처럼 턱하고 내주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짜요, 화장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안 마시는, 1리터도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 레스토랑 가도 우리는 물을 당연히 주지만 외국은 물을 시켜야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지 않는데 왜 이 나라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리고 변비도 없나 했더니 올리브 기름을 늘 먹어요. 걔네들이 올리브 기름 먹는 양이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한 50배에서 100배 더 많습니다. 올리브 기름은요, 절대 튀기면 안 돼요. 튀기는 올리브 기름은 쓰레기입니다. 걔네는 헤바라기씨유가 제일 맛있는 올리브 기름, 튀기는 기름이라고 해서 항상 올리브 기름 익스트라 버진 콜드 프레스. 무슨 말이냐면 차갑게 압축해서 짠 올리브 기름을 아침마다 소주잔 반잔은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나머지 반잔은 사과를 간 걸 넣어서 아침마다 한 잔씩 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가 좋아져요. 감기에 걸리지 않고 간이 좋아지고 변비가 좋아져요. 근데 변비가 심한 분들은 추가로 여성분들 변비 많잖아요. 하루에 키위 3개 먹으면 돼요.
키위 3개 먹으면 변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좋은 기름을 먹는데 정말 우리나라 기름 들기름은요 기가 막힙니다. 잘 상한다는 단점만 보완하면 정말 들기름만큼 좋은 게 없고 오메가3 안 먹어도 돼요. 들기름 참기름이 오메가3 원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고 비타민C를 드시면 좋아요. 우리가 비타민C 고용량 먹는 게 좋다 나쁘다 논란 많이 했어요. 방금 말해서도. 근데 저는 먹는 게 좋다는 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우선 중국산보다는 영국산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영국산 비타민이라는 고려온다 이런 회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1000mg을 하루 2번. 그럼 2000mg. 우리가 2000g 되게 센 것 같죠? 2g이에요. 1000mg이 1g이니까. 그래서 2g 드시면 돼요. 2g. 그리고 비타민C는 4주, 한 달 정도 열심히 먹고 한 달 쉬세요. 매일 먹을 필요 없어요. 홍삼도 내가 한 달 먹고 효과 보면 한 달 쉬세요. 모든 식품이나 모든 약은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연이어 계속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모 샴푸도요, 번갈아 쓰는 게 좋아요. 저도 발모 샴푸 한 5가지를 번갈아 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비타민C는 그렇고요. 또 입병이 많이 나는 분들 있죠. 입병이 나면 비타민 B군을 먹으면 좋아요. B꿈씨가 좋습니다. 입안에 구내염, 구설염, 설참 잘 해지는 경우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비타민 B군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거를 잘 해소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갑자기 일시적으로 받으면 비타민 B가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가장 약한 점막이 혀하고 입술이에요. 뇌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인데 제가 여태까지 나온 제약회사 비타민 B군을 다 먹어봤는데 유한양의 B꿈씨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먹을 필요가 없고 입병이 낫고 한 일주일 정도만 더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병이 나는데 그걸 먹으면 한 2, 3일 내에 좋아지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만 더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비타민이든 한약이든 자기한테 맞는 기간만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좀약도 요새 먹는 게 있고 바르는 게 있는데 무좀은 100% 완치가 된 병이에요. 근데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죠? 육안으로 볼 때 없다고 안 발라요. 그때 한 번에 더 발라주시고 요즘은 하루 한 번 발라서 낫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는데 괜히 정도안에다 식초 넣어서 담그지 마십시오. 그럼 살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안이 참 좋은 약인 게 그게 원래 설사할 때 많이 먹거든요. 근데 목 감기에도 정도안을 먹으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가는 황백이라는 약이 사실은 인후염에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목 감기가 어렸을 때 정도안을 드시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제가 말한 대로 물 드실 것. 근데 물을 잘 못 먹는 채들은 좋은 기름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 면역력은 바로 귀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이 이 간독소, 장독소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혀 한번 저한테 내밀어주세요. 90점 드리겠습니다. 혀가 깨끗하세요. 혀 한번 내밀어주세요. 90점 드릴게요. 앞에 분은 건강한 사람한테 뒷분은 88점. 혀가 100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본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약치할 때 혀 보면 어떻게 되죠? 100대 황태가 생겨요. 왜냐하면 술을 음주를 했다는 거는 위 벽에 피가 흘러요. 그래서 술 많이 먹은 다음날 대변이 까맣게 나와요. 왜 까맣게 나오죠? 우리가 상처가 나면 처음에 빨간색 피가 나오죠. 딱쟁이가 지면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위장이나 식이장에서 피가 흐르면 대변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검은색 대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선홍색 피가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 건 항문에서 나온 치질이나 치농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위장이나 심장에서 출혈됐으면 빨간색 피가 나오냐 검은색 대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담으로 제가 이런 걸 해요. 폭탄주를 많이 먹고 보통 몇 도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탄주를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리죠. 그 전에 간경화가 죽기 때문에 폭탄주를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고 실제 우리가 간암에 걸리는 게 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간암의 원인 중에 술이 몇 프로일까요? 생각보다 적어 5%밖에 안 돼요. 70%가 간염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간암에 걸린 걸 보면 그게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국립암센터에서도 공고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술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짜게 먹는 게 더 건강에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의 습관은 매일매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음식 패턴을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의 원인을
정신, 기, 그 다음에 장독소와 간독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장독소, 간독소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가 밀가루 음식이 왜 해로운지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참 이 살이 괜히 쪘겠습니까? 이 살이 야식과 분식으로 이루어진 살인데 반은 야식이고 반은 분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식은 다 나쁜 것 같아요. 분식 회계도 나쁘고 분식을 밤에 먹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밀가루가 장에 들어가면 곰팡이로 변해요. 밀가루의 모양과 곰팡이 균의 모양이 장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장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라면 먹고 자면 퉁퉁 붓는 게 뭐 라면 스프에 있는 염분 때문에 아니에요. 밀가루 자체가 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 부종이 와요.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서재걸 해독 주스, 서재걸 제 친구예요. 황금알을 저랑 생년월일 같은 양방 닥터인데 이 친구가 하버드 암센터를 갔더니 거기서 다 무슨 주스를 먹이더래요. 그래서 주스를 보니까 이게 6가지로 이루어진 거야. 사과와 바나나,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그러니까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이니까 그냥 믹서기로 갈면 되고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당근은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는 삶아서 갈아서 먹으면 돼요. 요 6가지 합칩니다.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인터넷 검색하면 만드는 법이 나와요. 되게 쉬워요. 과일은 그대로 믹서기로 갈고 야채는 딱딱한 순서로 넣어서 삶아서 믹서기로 갈아서 먹으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삶아서 갈아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토마토로 예를 들게요. 토마토 한 개는 그냥 생으로 먹어서 흡수가 되면 5%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이 토마토를 삶아서 갈아서 먹으면 90%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토마토 한 개를 삶아서 갈아 먹으면 18개의 토마토를 먹는 효과가 돼요. 그러면 삶아서 갈아 먹으면 딱 하나만 없어집니다. 비타민C만 파괴가 되거든요. 비타민C만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중년이 되면 생야채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우리 생야채를 먹으면 안 돼요. 삶아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양배추도 마찬가지고 모든 야채는 삶아서 갈아 먹고 이렇게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먹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성분들 좋아요. 다크서클이 없어져요. 어메이징. 그래서 다크서클이 왜 생기냐면 아랫배에 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배꼽 아래로 여러분 지금 배를 한번 졌다가 눌러보시겠어요? 자 여기 페이지 눌러보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눌렀을 때 빵빵하게 뭐가 만져지면 단단하게 뭐가 만져있는 게 그게 장 독소예요. 네, 간 독소는 눈에 핏줄이나 이런 거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배에 가스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에서부터 식도까지가 35cm, 그 다음에 위장이 또 한 35cm, 그 다음에 이 십이장과 소장을 합쳐서 5m. 이게 다 소장이에요. 작은 창자 5m, 그 다음에 대장이 1.5m.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한 7m 정도 되는 이 곱창 파이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소장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자녀분의 아토피와 알러지는 다 소장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정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 소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속 편안하면 인생 좋다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실제 뱃속 건강이 좋으면 건강의 90%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소장은 뭘 좋아하냐면 효소를 좋아해요. 효소. 그래서 효소는 어디에 많죠? 야채 과일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서재걸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만드는 법 나와요. 서재걸 해독 주스를 먹으면 효소와 유익균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대장이 좋아하는 건 식이섬유하고 유산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키위 3개를 먹으면 되고 여기 또 변비 말고 과민성 대장 증상 있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변을 한 번 보고 또 식사하고 나서 또 하루 2번 이상 보는데 변비나 설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좀 우유 먹으면 배 아프고 이게 과민성 대장이에요. 과민성 대장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들 고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과민성 대장은요 바나나 먹으면 좋아져요. 바나나하고 찐감자가 좋은 게 칼륨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소변을 잘 보게 합니다. 소변을 잘 보면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과도한 수분을 소변을 끄집어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대변이 덩어리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의 특징들은 궤양성 대장염하고 달라요. 궤양성 대장염은 장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부서지고 파괴된 건 염증이에요. 근데 도로가 노면이 좀 약간 예민해. 그래가지고 약간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이 예민한 게 과민성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스팔트가 얇게 깔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 과민성 대장을 일으키는 음식은 첫째 우유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우유를 먹지 않는 어떻게 농경민족, 목축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의 특징은 우유에 대한 유당불내증이 많아요. 우유에 대한 저지방, 무지방, 이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우유에 있는 당분, 유당이 배탈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제품이 좀 안 맞습니다. 두 번째, 차가운 물, 냉수나 얼음물이 안 좋아요. 냉수나 얼음물을 먹으면 가슴은 더워서 되게 과민성 대장체질들이 소양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은 더워요. 그러니까 배는 차요. 그러니까 가슴은 더워서 냉수가 땡기는데 먹으면 배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은 냉수와 얼음물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무교동 낙지나 닭발같이 아주 매운 음식이 자극을 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김치 수준은 괜찮은데 닭발이나 뭐 매운 낙지나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 며느리들이 내일 시댁제사 갈 때 늘 배가 아프게 과민성 대장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명절 때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체하는 게 신경성 위염이고요. 그래서 신경성 위염하고 과민성 대장의 앞글자를 따면 신경과민인데요. 제가 어느 한의원을 하냐면 저는 비염하고 소화계통 전문 한의원을 하는데 저한테 많이들 와요. 그 안선영이 먹어서 변기가 막힌데 변비약을 지어달라고 오고 또 그 다음에 신경성 위염 30년 고생해서 왔거든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못 고칩니다. 정신과에 가십시오. 왜? 30년 동안 신경성 위염을 하는 건 소화계통의 병이 아니에요. 정신과예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차라리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병의 원인을 정신이냐, 활동에너지냐, 장독소와 간독소의 문제냐, 그다음에 호르몬의 문제냐를 꼭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간독소, 장독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독주스하고 키위하고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바나나와 감자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의 필요는 뭐냐면,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손들게 할까요? 아침에 발기가 되는 사람을 손들게 할까요? 발기가 안 되는 사람을 손들게 할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드는 걸로 합시다. 자, 어느 순간 남자는 뭐로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텐트를 안 치는 걸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허한 거야. 그러면 점점 언니가 돼가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의 잔소리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런 남자로서 생명이 끝난 겁니다. 가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되는 건데 바로 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 정력이라는 게 배꼽을 만들어보세요. 바로 이 배꼽에서 정력이 나와요. 이 배꼽 주변에서 모든 에너지가 활발해졌을 때 혈액이 7배 이상 늘어났을 때 아침마다 발기, 일렉션이 되는 건데 이러한 발기가 안 될 때 발기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홈쇼핑에서 마카도로라는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이 마카가 참 재밌더라고요. 마카가 뭐냐면 페루의 안데스 산맥을 가면 4,000m에 서식하는 약초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제 페루 가이드 하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안데스 산맥 올라가는 관광 투어 할 때 입구에서 마카를 하나씩 줘요. 그 마카를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발 올라갔을 때 갑자기 우리가 평지에 살다가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어지럼증도 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식은땀도 흘리고 그러는데 근데 마카 먹고 올라가면 그게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죠? 한의학이 이제 이야기는 자 내가 다리 힘이 없으면 족발을 먹는 거고 몸이 힘이 없으면 사고를 끓여 먹는데 그 기운을 먹는 건데 4,000m에 서식하는 강인한 기운을 가진 마카를 먹으니까 나도 해발 높이 올라갈수록 그거를 마카의 에너지를 빌려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카가 정력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도 정력에 좋고요. 그리고 산수유도 좋아요. 근데 체질이 다 달라요. 지금 말한 마카, 복분자, 산수유는 소양이나 태양의 체질에 좋아요. 소음이 체질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음이 체질에 좋은 거는 요즘 갱년기에 선전 많이 하는 백수호 있죠? 그 백수호라든가 석류가 좋아요. 그러니까 석류는 태음이 있고 백수호는 소음이 있는데 백수호나 석류를 먹고 갱년기가 좋아진 여자분들은 음인 체질, 그 다음에 마카라든가 복분자, 산수를 먹고 갱년기가 좋아진 체질은 양인 체질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인인지 음인인지 궁금하잖아요.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봐서 좋아지면 그게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레놀하고 아스피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뭐 타이레놀이 뭐 간에 독성이 있다. 아스피린 먹으면 출혈이 된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스피린은 사리실산이에요. 사리실산은 뭐냐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스피린을 진통 해열제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아스피린인데 아스피린은 혈액의 정도를 부를게 해요. 그러니까 피가 묽어지니까 혈액이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심장병을 예방하거나 콜레스테롤에도 먹고 하는 거예요. 진통해열제도 쓰지만 왜냐하면 피가 잘 돌면 진통해열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음인 체질에게 참 좋아요. 양인이 오래 먹으면 위장장애가 많이 옵니다. 타이레놀은 양인 체질에게 좋아요. 태양이나 소양이나 좋은데
음인이 먹고 제가 소음인이거든요. 저 타이밍을 먹으면 툭툭 부어요. 효과도 없고. 아, 근데 제 친구가 소양인인데 걔 치과에 가면 꼭 이 녀석이 타이밍으로 처방하는 거예요. 지가 먹고 좋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약 처방도 의사 따라가요. 의사가 자기가 먹어보고 좋은 거 환자한테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소아과를 갈 때 A라는 소아과가 있고 B라는 소아과가 있는데 A 소아과 원장이 우리 큰애랑 같은 체질이에요. 거기 가면 약이 잘 들어요. 둘째는 안 들어. 그다음 B 소아과는 우리 둘째랑 같은 체질이에요. 원장이. 그러니까 둘째는 그 약을 먹으면 잘 듣고 큰애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합이 맞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병원도. 그 원장이 나랑 또 우리 자녀나 이 와이프가 체질이 같으면 그 약을 써서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칙을 제가 우연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양방 의사도 체질은 모르지만 지가 먹어서 좋은 거 환자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체질일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력이 좋아지게 하는 마카, 복분자, 산수유는 양인 체질, 그 다음에 음이 체질은 백소라든가 석류가 음인에게 아주 좋고 실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주일 정도 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해결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피로를 제가 6가지로 정리했어요. 한번 여러분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척추 근육 피로는 뭐냐면 맨날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뒷목 한번 만져보실래요? 뒷목 만져보세요. 뒷목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운동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운동 안 한 사람들은 다 뒷목 근육이 딱딱하고 좋아요. 아주 쓰러지기 좋습니다. 푹 맞기에. 중국 맞기에 좋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목 근육은 단단하고 나빠요. 옛날 용의능물 보면 유동근 씨가 맨날 태종을 나서 뭐하라 하면서 맨날 뒷목 잡잖아요. 그게 뒷목이 막히면 경동맥이 막혀서 뇌출혈이 와서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희한하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어깨 근육하고 뒷목 근육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정작 쓰는 팔다리 근육은 있어도 우리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컴퓨터만 하고 실내에서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팔다리 근육은 없고요. 뒷목과 어깨 근육만 돌덩어리예요. 우리가 일명 거북이 든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피로는 항상 뒷목에서 오늘 저랑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양손을 V하세요. 양손. 저는 마이크 대표에서 위아래로 귀를 빨리 여기 나게. 예, 귀 연골이 척추에. 예. 자, 됐어요. 많이 뜨겁죠? 예. 자, 어깨 한번 쓰세요. 쭉 가보세요. 좀 더 해볼까요? 자, 이제 귀를 쭉쭉 잡아당기세요. 쭉쭉 바깥으로 쭉쭉 이게 스트레칭 쭉쭉. 예, 좋아요. 양쪽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깨 한번 쓰세요. 좀 가벼워졌어요. 자, 귀를 이제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샌드위치 접어서 비벼주세요. 예, 비벼주세요. 이거 아프면 화병 있는 거예요. 그 접히는 자리가 가슴 요 정중앙 화병.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내에서 좀 오래 앉아 있었잖아요. 눈 침침한 귓볼 가운데가 눈이에요. 축면자. 꾹꾹 누르세요. 가운데. 예, 눈이 많이 시원해질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지금 하고 쉽죠? 손만 깨끗이 씻고 귀를 말랑말랑 하세요. 귀가 뱃속에 아이가 거꾸로 있는 모양인데 이 딱딱한 연골이 척추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똑바로 제가 이렇게 맨날 PT 하는 거 있죠? 이걸 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잡아당기는 쫙쫙 기지개 펴는 거랑 똑같아요. 기지개가 기가 펼쳐나가는 게 기지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간단한 동작으로 여러분은 귀 지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마디 지압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수지침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손 이렇게 양쪽 손 이렇게 보세요. 손바닥이 어디 우리 몸의 앞이에요. 손등이 우리 몸의 등이 뒤에.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어요? 바로 남자고 여자고 생식기가 돼요. 자, 이거 아무리 만져도 성범죄 안 됩니다. 만져보세요. 자, 여기를 꾹꾹 누르면 남자는 전립선 정력이 좋아지고 여기. 네. 자, 여자는 자궁이 좋아져요. 우복파인데.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실제 생리통 때 거기 만지잖아요. 아파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 손마디가 참 재밌는 게 가운데 손가락이 우리 몸의 중심이고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왼쪽 팔다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팔다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둘째와 넷째 손가락이 바로 팔이 됩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다리가 돼요. 그러면 이 마디는 나 어떻게 될까요? 자, 새끼손가락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마디는 발목에 해당하고 두 번째 마디는 무릎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마디는 손목이고 두 번째는 팔꿈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디를 다 만져보세요. 공교롭게 이 마디가 다 우리 몸의 관절이에요. 너무 쉽죠? 무릎이 아픈 분들은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 만져주는 거고요. 팔꿈치가 안 좋은 사람은 넷째하고 둘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만져주시면 엘보가 좋아집니다. 지금 마디를 다 만져보면 특별히 더 아픈 데가 있고 덜 아픈 데가 있어요. 더 아프면 내가 거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TV 보거나 쉬실 때 그냥 쉬지 마세요. 손은 놀고 있지 마세요. 손 마디 한 3분 정도 주물러 주시고 귀 한 1, 2분 해주세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스트레칭 따로 하면 좋아요. 하지만 따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손과 귀만 풀어줘도 원격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피로, 눈썹 만지면 잠을 잘 자고요. 화병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열받았어요. 여러분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양 젖꼭지에서요. 일직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코에서 일직선을 그어요. 만나면 여기가 전중이에요. 만져보면 희한하게 거기만 아파요. 그 위안에는 안 아파요. 거기만 아파요. 그 화병이. 자,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양 젖꼭지에서 가슴 정중앙에 일직선 긋고요. 코에서 일직선 요 자리 만져봤을 때 아픈 분이 있고 안 아픈 분이 있어요. 김태현 선생님 아프세요? 네, 화병 있습니다. 자,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픈 분. 안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아픈 분. 네, 이분들은 주변 사람으로 화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화병 없으신 거예요. 옆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병 고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손날을 이렇게 하시고요. 손금이 하나 있어요. 새끼손가락 밑으로 오는, 그렇죠? 그 손금끼리 부닥치세요. 십자가. 네. 그러면서 나를 화를 일으킨 사람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인재 시장님, 이인재 시장님 하면 풀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손 떼고, 다시 그 자리에 맞고. 좀 풀렸어요. 네. 시원해요. 이거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억장이에요. 네. 억장. 가슴 억이에요. 억장이 무너진다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비벼주는 것도 좋은데 이건 좀 약하고 원격으로 때리면 100배 이상 더 강하게 푸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가 쥐가 나는 건 쉬워요. 털면 돼요. 화병 만드시면요. 여러분 애만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팔다리가 털면 되는데 가슴은 털 길이 없어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양 손날 두들기기로 화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편이 스트레스다 그런 남편 이름을 소리내서 외치면 더 효과적이에요. 항상 소리내서 왼수야 그러지 말고 남편 이름을 붙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불안공포예요. 사실 입시가 끝났습니다만 입시 때 제가 입시에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눈 밑에 보면 뼈가 만져지는 데가 있어요. 양손으로 하세요. 저는 한 손 많이 합니다. 고기를 두들기세요. 뼈가 만져지는 거예요. 고기를 두들기면 불안공포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큰 무대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 등산을 하거나 비행기 탈 때 그럼 가볍게 이렇게 두들기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 BBC 방송국에서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하는 10명을 뽑아서 이걸 5분 동안 두들기게 했어요. 7명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네,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베이스를 보면 한의학적인 베이스하고 AK 의학이라고 응용 근식이와 베이스가 다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압 포인트를 여러 개를 아는데 오늘은 화병하고 불안공포 걱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시험을 앞두거나 큰 무대에 올라서거나 큰 보고를 할 때 여러분 평소 실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도록 여기를 가볍게 기울이시면 불안공포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장독소, 효소, 유산인데 식초를 제가 빠뜨렸네요. 식초는 뭐냐면 밥을 먹는데 잘 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체하는 분들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 그래서 잘 체하는 분들은 중간에 식초나 매실 원액을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안 체합니다. 이때는 내가 나는 짜장면이나 탕수육 먹으면 체해. 나는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데 먹으면 체해. 이런 분들은 딱 절반쯤 먹었을 때 소주잔에다 똑같아요. 절반은 식초 또는 매실 원액, 나머지 절반은 물 해가지고 마시고 먹으세요. 내가 좀 신경이 예민하고 그래서 속이 좀 더부룩할 때는 식초를 밥 먹는 중간에 먹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식초는 유기산도 있지만 정말 위산을 잘 분비시켜줘요. 그래서 왜 밥 먹는 중간에 먹냐면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가 있고요. 식후에 먹으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딱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식초 소주 반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실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면 참지 마세요. 그냥 동네 보건소든 맥과든 가정에 가서 포도당 링거라도 맞으세요. 요즘 유명한 신데렐라나 백옥주사 맞아도 좋아요. 저도 제가 늘 맞던 링거가 알고 보니 신데렐라였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한 신데렐라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글루타치온이라는 간에 독하는 그 앰플을 넣어서 맞는데 저는 이제 워낙 자주 맞다 보니까 식염수 한 100cc 정도 링거를 해서 맞아요. 링거는 참 좋은 게 여러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졌어요.
그럼 걔를 빨리 일깨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링거 꽂으면 다 정신 차려요. 그래서 응급실에 술 취해가지고 온 애들이 좀 약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음주 환자를 위한 링거 세타를 따로 좀 도시에 몇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냥 포도당만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 뭐 주포기리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발상인데 또 포도당 별로 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그놈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요. 한 30배 정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링거 만드는 걸 즐겨하세요. 제가 농담으로 알부민이라는 링거가 있어요. 알부민은 뭐냐면 혈액에서 추출한 영양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부민 아니면 이게 6.25 전쟁 때 유명해진 거예요. 알부민 맞으면 다 낫다고. 우리가 영양도 부족했으니까 얼마나 영양덩어리예요, 피가. 그래서 알부민이 좋은데 실제 암 환자들이 알부민을 맞으면 안 죽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링거가 과소평가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양방 의사들이 링거 처방에서 병원 수익이 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링거를 좀 피곤하실 때는 즐겨 맞으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약속이 단절이 되죠. 나만의 시간이지만 피곤한 병원에 한 1박 2일, 2박 4일 입원하셔서 링거만 맞고 있어도 많이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링거 강추하고요. 그 다음에 간에도 하냐? 공진단이 바로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진단은 어디에 좋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왕실 3대 비방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왕실 3대 비방이 뭐냐면 바로 이 공진단은 원나라 황제에게 바쳤던 처방이에요. 녹용, 사양, 산수유가 주어지는데 간을 좋아지게 하는 게 공진단이고 경호권은 남자, 여자 이 생식기를 좋아지게 해요. 그래서 갱년기 중년에는 경호권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황청심환이 있어요. 근데 이 우황청심환과 공진단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위영림이라는 득효방에서 나온 처방인데 동의보감이 있다고 해서 허준 선생이 지은 게 아니라 위영림이라는 명의가 많은 게 바로 공진단과 청심환입니다. 그래서 또 호르몬피를 요새 태만주사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태만주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인데 태만주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좀 나뉘어요. 그게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태교가 잘 된 사람은 태만이 필요가 없고 태교 때 뱃속에 있을 때 태만으로부터 영양을 잘 공급하지 못한 사람은 태만이 압도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태만주사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10,000원, 15,000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만주사는 주로 어떤 체질에게 좋으냐면 어렸을 때 좀 영양 공급이 뱃속에서 잘 안 된 유전자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특히 좋고요. 체질적으로 보면 음인 체질에게도 효과가 좋은데 양인도 효과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 태만주사가 효과가 없다고 매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약간 마녀 재판이에요. 뭐가 좋다 그러면 다 좋다고요. 옛날 20년대 기억나세요? 당뇨병에 쇠뜨기풀 좋다 그래가지고 천도가 있는 쇠뜨기풀 다 없어진 거 기억나세요? 아무튼 뭐가 좋다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먹기 추출물이에요. 그게 바로 또 간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간 회복에 대해서 중요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식사 후에 배가 부르고 졸리고 그다음 복부팽만 헛배가 부르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참 강연 태도가 놀랍게 좋은데요. 나이가 좀 더 들면요. 강연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왜? 눈을 뜰 힘이 없어. 그게 간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을 뜰 힘이 없어. 다 눈을 감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EEP 과정 들을 때 우리나라 CEO 모임인데 한 10명 중에 7명은 다 눈을 감고 있어. 그러니까 야, 간들이 많이 피곤하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적은 대장에 변비, 설사, 파동. 그래서 상중하에 이런 경우는 키위를 먹는다든가 유산균을 먹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 안 자면 죽는다. 따라하세요. 잠 안 자면 죽는다. 잠 안 자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이 심장마비의 주범입니다. 따라하세요. 수면 부족이 심장마비의 주범입니다. 수면 빚은 그때그때 갚아라. 수면 빚은 그때그때 갚아라. 좋은 잠을 자라. 좋은 잠을 자라. 왜 이렇게 하죠? 말하고 기억이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얘기했어요. 깜깜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도시 사람들이 불면증이 많은 줄 아세요? 창문에 빛이 들어와. 너무 밝아 도시에 봐. 시골의 밤은 어두워. 그래서 불면증이 시골이 좀 덜해요. 그래서 깜깜한 커튼에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주무실 때 TV 켜지 마세요. 침실에는 전자제품이 없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 자기장하고 충돌을 하니까. 그래서 되도록 좋은 잠을 자고요.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멜라토닌?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비타민이에요. 멜라토닌. 우리가 뇌 생체시계가 있는데 그 생체시계가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주로 누가 먹기 시작했냐면 비행기 타는 기장들이나 승무원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 와이프는 효과가 좋아요. 소양이나 태양이나 멜라토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소음이나 태양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드셔보시고 멜라토닌 효과가 있으면 나는 양이 체질 이렇게 아셔도 되고 미국에 가실 때 코스트코 마트를 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트코에는 없는데 멜라토닌 팔아요. 거의 식품이에요. 굉장히 저는 멜라토닌 규제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은 도움이 되고 10명 중에 5명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란, 바나나, 상추가 좋아요. 토란과 바나나와 상추에 있는 성분이 수면을 굉장히 좋아지게 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것보다 수면제 먹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보다도요. 사실 수면제 먹고 자는 게 건강에 훨씬 좋아요. 수면제가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으실 때 40대 전후의 전문가를 만나세요. 왜냐하면 요즘 나온 약이 좋아요. 근데 60대 이후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옛날 약을 써요. 왜? 자기가 아는 게 옛날 약이니까. 그래서 정신과 약은 10년 전부터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왜?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에요. 우울증약, 불면증약, 두통약이 넘버 1, 2, 3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있으면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맨날 이겨냅니까? 우울증약 드세요. 실제 제가 옛날 우울증약을 먹고 살을 빼려고 실험을 해봤는데 우울증약 먹고 살 빠진 약이 꽤 많아요. 프로작이라고 많은데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닌 사람이 우울증약 먹고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울증약을 먹잖아요. 펄펄 날아요. 그 안병선 원장님 제 친한 안과 있었는데 원장님 저 우울증약을 좀 먹어볼까 봐요. 그래서 왜요? 동료 의사가 우울증약 먹고 3일 만에 펄펄 날아다녀요. 그래요. 근데 내가 안 원장님은 우울증약 먹으면 나처럼 우울증 걸릴 사람이니까 먹지 말라고 내가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불면증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약을 드시고 좋아지면 됩니다. 수면제가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부작용을 많이 불러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리듬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면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위장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위장이나 심장은 오토노머스 자율신경계라 우리의 뇌가 명령을 한다고 듣지 않아요. 알아서 작동하게 돼 있어요. 불면증도 마찬가지. 졸리면 자는 거지 나는 자야지 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수면제는 정말 불면증으로 한 3개월 이상 고생한 불면증이라고 정의가 내립니다. 한 달 이상부터 사실은 좀 드시는 게 좋고 내가 잠을 잘 때 못 자요. 잠을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거.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개운치 않은 걸 다 수면장애라고 합니다. 수면장애는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신경성 위험도 사실 소화제보다는 저 신경 안정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얘기했죠.
여성분들은 폭탄주 별로 우리보다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요. 폭탄주하고 간은 똑같이 인식해요. 좀 우리가 더러운하죠. 그죠? 자, 폭탄주를 30잔 마시는 거나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나 간은 똑같은 필요 물질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도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간과 토끼간은 뭐냐면 실험을 했어요. 식용유를 오리한테도 먹이고 토끼한테도 먹였어요. 4주간 지나니까 토끼는 지방과 간 경화로 죽고요. 오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뻔뻔한 놈들이 건강해요. 간이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간의 상태가 나는 오리간 쪽에 있느냐 토끼간 쪽에 있느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매일 건강관리하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않지? 토끼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쟤는 왜 막 처먹는데도 건강하지? 오리간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간의 체질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한 10,00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간의 해독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카스 하나만 먹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카페인 대사량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카페인 안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심장 뛰고 이래요. 이런 사람 술 먹으면 죽어요. 알코올 대사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담배도 니코틴 대사량.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은요 사람마다 대사량의 차이가 저는 진짜 10,000배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이건 참 재밌어요. 지금 자신의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십시오. 무섭죠? 그리고 내가 성격 장애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십시오. 무섭죠? 좋다고 얘기도 욕먹고 나쁘다고 해도 나쁜 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격 장애, 어제 양재진 정신과 원장하고 만났는데 15% 정도가 성격 장애예요. 이건 뭐냐면 내 감정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행위를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분노 조절 증후군이라고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화병은 내 화를 참다 오는 건데 이 화를 주체 못해서 막 알코올 중독이 돼서 집안 때려 부수고 뭐가 삘이 돌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성격 장애예요. 근데 100명 중에 15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격도 운전면허같이 성격 면허를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해놓고 그걸 극복하는 훈련을 나는 이를테면 이런 상황은 잘 견디는데 이런 상황에 취약해. 이런 적성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 누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 삘이 도는지 어떤 부분에 울컥하는지 어떤 부분에 가장 예민한지를 아마 이 50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장르로 나눠보면 크게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사상체질로도 나눌 수가 있고 MBTI로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저는 하루에도 4-5명씩 봅니다. 그러면 다 정신과로 가라 그래요. 한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대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과입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병으로 다니는 효과가 없대요. 네, 정신과입니다. 정신과만 안 가고 다 다닌 거야. 정신과는 처음부터 갔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신과인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우울증이 가면을 쓰면 몸이 아파. 이것 때문에 맨날 쓰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울증인데 몸이 아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애가 몸이 돌아다니면서 아파. 남성분들 부인이 맨날 아프다 그러지 않나요? 우울증이에요. 남편만 보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드러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인한테는. 이경규 씨 말은 가구처럼 움직이는 게 좋아요. 집에 가면. 그래서 아무튼 이 우울증은요 가면을 써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러면 알아차리잖아요. 몸이 아파, 무릎이 아파, 팔꿈치가 아파, 엉뚱한 데가 아파,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소화가 문제가 있지 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뇌. 이런 거를 빨리 알아요.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제가 돌멩이를 지금 던졌어요. 던져서 맞아서 아파서 피가 줄줄 흘러요. 그러면 2가지가 있어요. 똥강아지는 그 돌멩이를 보고 물어요. 놈이 날아뜨렸구나. 그 사자는 저를 봅니다. 저 새끼가 던져서 내가 아프구나. 이게 굉장한 지혜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당장 아픈 거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여기서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뭐냐면 우울감이라든가 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우울증 자가 진단이 있어요. 그럼 그 표에서 적어도 한 3가지에서 5가지 이상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한번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말 제가 단언합니다. 정신과약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의사가 얘기하면 진짜예요. 그렇죠? 제가 파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깜빡깜빡하죠? 자, 나는 아직도 깜빡깜빡하지 않는 거 손 들어보시죠.
네. 나는 좀 요새 옛날보다 메모를 해야 되고 옛날보다 잘 까먹고 깜빡깜빡 이게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수첩이 필요 없었던 사람인데 이게 우리 탓이 아니에요. 요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21세기에 정보를 습득하는 양속도가 1000배 이상 늘어났대요. 그래서 와이프의 핸드폰 번호를 못 외우는 거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또 얘기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단축 다이얼로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깜빡했다. 내가 어제 전화했어야 되는데 이거 건망증이에요. 치매는 깜빡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겠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말 오해해요. 술 먹고 피림이 끊겼어요. 알코올성 치매예요. 술 먹었을 때만 치매가 되는. 완전 기억 못해요. 블랙아웃이 되면. 내 친한 지인, 이 원장 내가 어디까지 형님 거기까지 기억나시고 그 이후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죠. 술이 제일 세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기억은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는 블랙아웃의 기억이에요. 알코올성 치매는 어느 특정 순간에 알코올 그 함량이 높아져서 딱 치매가 돼서 셧다운이 되면 전기 꺼지는 건 똑같아요. 다 꺼집니다. 쫙!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그 사람 떠올릴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알코올성 치매니까 치매와 건망증은 전혀 다른 병이에요. 건망증은 깜빡깜빡할 수가 있지만 치매는 깜빡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걸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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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하는 걸 쭉 정리를 해보면 꽤 많은 정보량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정보량이 다 기억하실 거 없어요. 다 한 번에 부터 손 보이지 않으시죠? 자, 귀 위아래로. 자, 빨리 열이 나야 돼. 열이. 네, 네. 자, 좋아요. 귀 반으로 접기. 반으로 접어서 비벼주기. 네. 이것만 하셔도 돼요. 쭉쭉 잡아당기기. 네, 쭉쭉 잡아당기기. 그 다음에 귓볼 만지기. 여성분들 알아주세요. 귓볼 가운데가 눈이고요. 살짝 뒤쪽이 얼굴이에요. 거기 만져서 아프면 얼굴 부어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만지면 얼굴 작아져요. 그리고 안 아픈 분은 원래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